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밤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실버게이트 이슈로 이제 22K까지 내려와 가지고 그 안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실버게이트 이슈가 어떤 식으로 확산이 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또 오늘은 3월 달에 저희가 주목해야 될 코인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3월 달에 큰 이벤트가 있는 코인들을 묶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뭐 트레이딩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인데 지금 이제 실버게이트 이슈가 터지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2, 3K에서 2K로 급락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지금 이제 갈색고래 같은 경우도 일부 물량을 매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를 했던 부분에서 일부만 덜었기 때문에 지금 이전에 있던 것보다 더 양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제 뭐 빨간고래와 보라고래 같은 경우는 이번 게이트 이슈가 터지면서 그냥 모두 다 매도란 모습을 볼 수 있고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계속 보면서 느끼잖아요. 지금 빨간고래와 이제 보라고래 같은 경우는 이슈가 생겼을 때 즉각 반응을 하면서 이제 매수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을 리드한다기보다는 그 반응을 바로 한다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이제 이 22.8K에 오히려 이제 매도벽이 하나 생긴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부분을 과연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 이 게이트 이슈, 실버 게이트 이슈가 어떻게 해결될지에 따라서 방향성이 정해질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매수를 하더라도 이 이슈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여부가 좀 결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움직이는 것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실버게이트 이슈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저는 지금 GCR이 트위터로 올린 게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규제에 대한 뷰와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좀 가지고 와봤고 그러니까 SEC에서 늘 말하는 게 뭐냐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계속 이제 때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되고 물론 저도 규제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견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규제를 해야 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들어왔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런 본질을 넘어서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재정적 헤게모니를 강화하기 위해 채택된다. 이해 당사자들에 의해서. 저는 이 부분이 지금 SEC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실버게이트 이슈 같은 경우는 SEC가 때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일련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이 지금 다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뭐 실버게이트 이슈까지 만들어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코인 시장에서 무언가를 원하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소비자 보호보다도 그걸 넘어가지고 이용해 먹고 있는 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GCR도 오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와봤습니다. 뭐 실버게이트 이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버게이트는 크립토 뭐 헤지 펀드든 크립토 관련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사든 다 이제 뭐 USD 달러가 있잖아요. USD 달러가 있고 이 USD 달러가 실제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오게 해야 되는데 이 넘어오게 하려고 할 때 이 은행이 필요하거든요. 이 은행이 필요한데 이 실버게이츠라는 은행이 굉장히 이 부분을 온램프라고 하거든요. 이 역할을 많이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서클사도 여기에 연관이 있고, 근데 코인베이스도 연관이 있고요. 바이낸스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전에 FTX도 연관이 있었고, 많은 거래소들과 많은 이제 크립토 기관들이 모두 연관이 있고, 뭐 블록파이도 여기에 연관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있었고, 이 실버게이트 같은 경우는 그런 영향들이 크립토 시장에 2022년도에 파산을 많이 했잖아요. 그 영향이 실버게이트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지금 이제 뭐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보고서 제출이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을 실버게이트에 그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뱅크런이 날 거라는 심리가 확산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이어가지고 코인 업계들이 다 이제 손절을 치고 코인베이스도 안 한다. 뭐 서클사도 여기랑 같이 안 한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손절이 일어나면서 그 뒤로 갑자기 이제 그걸 이용해서 비트코인 급락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 급락 같은 경우는 좀 더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이제 실버게이트가 없어지면은 그 뒤에 어떻게 되는가를 저희가 봐야 되는데 뭐 스위스 은행들과 논의 중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간 이런 부분들이 뭐 해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저희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규제가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정리가 사실은 BUSD 다음에 당연히 이제 와야 되는 게 테더예요. 이
이 테더 같은 경우는 언제나 공격의 대상이었고 이걸 건들지 못하니까 이 주변부 UST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제 빌드업을 하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가는 방향은 테더로 가고 있는데 지금 슬슬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 이슈, 테더가 이슈가 있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테더사에서 퍼드라고 이제 공식 선언을 했어요. 요즘에 테더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퍼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냐면은 지금 미국에서 또 이제 테더를 가지고 건드리고 있다. 이 말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 이제 테더 관련되어 있는 퍼드들, 이슈들이 또 시장을 한번 이제 장악을 할 거고 이런 시장이 장악이 되면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 가격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를 하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테더 같은 경우는 언제 나오나 했는데 지금 요렇게 안 좋은 장일 때 요 분위기일 때 항상 몰아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규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바이낸스는 불법 금융 활동의 온상이다. 미국 상원의원들 난리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는 좋은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뭐 상황이 좋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이슈들이 계속 이제 터져 나오는 걸 보는 게 그런 게 이제 맞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실버게이트 이슈가 터지고 나서 비트코인은 그대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버게이트 이슈가 터지고 실버게이트 주가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을 때도 비트코인 가격은 유지를 하다가 그 뒤에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은 패턴을 보면 비트코인 먼저 현물을 던집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숏 세력들이 이용해 먹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패턴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많이 있는 패턴이에요. 현물을 어떤 악재가 있잖아요. 그럼 현물을 던져요. 근데 현물을 던질 때 어디다 던지면 지금 같은 경우는 현물이 다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이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나 이런 곳에 거래가 돼 있었는데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다른 선물 시장을 할 때 선물들의 어떻게 보면 오라클 그러니까 선물 시장이 이 등락이 있잖아요. 이 등락이 있는데 현물을 바탕으로 선물이 이제 어떻게 보면 등락을 표시를 하는데 그 오라클 차트가 되는데 마진 거래나 이런 거 할 때 코인베이스나 이런 것들이 뭐 몇 개 있어요. 그런 거래소가 몇 개 있는데 거기에 현물을 그냥 던져버려요. 막 몇 개를 막 던져버려요. 비트코인을 막 일부를 던져가지고 가격 하락을 유발을 하는 거예요. 1차로 현물로 가격 하락을 유발을 한 다음에 그러면 어떤 일이 나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롱뷰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다 건드려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숏이 그 뒤에 건드려져서 청산이 일어나요. 그럼 2차 청산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그 뒤에 이제 또 연쇄적으로 이걸 가지고 또 현물하고 선물하고 또 던지게 돼요. 이걸 보고 나서. 그 3차 이제 청산이 일어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3차 파동이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3번 이제 파동이 일어나는데 이런 경우가 지금 이번에 똑같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숏 세력이죠. 뭔가를 이용해 먹고 돈을 벌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 부분을 지금 건들고 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간 실버게이트는 중요한 이슈이긴 하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는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고 사실 실버게이트를 제가 조금 이제 좀 뭐 해결이 될 거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 최대 주주가 블록원이라고 해가지고 이오스 재단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록이고 그 다음에 시타 대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뒤에 지금 이제 월가가 이 실버게이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해 뭐 실버게이트가 날아가더라도 이걸 열 수 있는 뭔가 게이트 이런 것들이 월가에서 아마 준비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해결될 이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달에 이제 이슈가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이 이슈가 왜 중요하냐면은 어쨌든 간 장이 하락장에서 반등을 했잖아요. 이 반등을 한 장, 지금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장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호재가 있을 때 그렇게 되면 가격 상승을 일으키는 유발이 됐을 때 이게 튀거든요. 가격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거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이제 요 이슈가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옵티미즘 제가 좋아하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굉장히 좋아하는 코인이고 옵티미즘이 이제 업그레이드를 발표를 합니다. 이제 곧 발표를 하고 3월 15일에 시작이 될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상승을 했다가 뭐 이슈가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하락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간 이런 이슈가 있다. 이런 부분들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근데 옵티미즘은 제가 늘 말씀드릴 때 1년 동안 모아가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 저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5월 달에 추가적인
그러니까 언락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베스팅이 풀리는 물량이 급격하게 늘기 때문에 저는 부분 부분 모아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폴리곤인데요. 폴리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코인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GK, EVM 메타를 타고 있는데 지금 이게 3월 27일 날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돼가지고 나온다고 해요. 제가 폴리곤 같은 경우는 늘 말씀드리는 게 얘네가 인도계고 또 실제로 커밋하는 숫자나 그 개발자들의 개발 속도 굉장히 빠르고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한다는 거는 뭐 CEO가 아마 갈아놓고 있는 느낌이 좀 있는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월 27일 날 큰 호재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파일코인인데요. 사실 파일코인은 약간 어떻게 보면 한국 분들한테는 눈물의 코인인 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어마어마하게 했죠. 근데 지금 가격은 저는 지금 때는 충분히 매수하기에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자면 매수에 대한 추천은 아니고 제 인사이트를 공유한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어쨌든 간 지금 가격대는 파일코인 충분히 좋은 자리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파일코인이 조만간 이제 EVM을 만든다고 해요. 이게 이제 3월 14일 날 나오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업그레이드고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스토리지 쪽은 제가 이렇게 뭐 유심히 바라보고 있지는 않지만 파일코인 같은 경우는 스토리지의 대장이고요. 또 더불어서 메사리에 있는 CEO가 파일코인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메사리 리포트에 파일코인이 계속 언급이 되고 맨날 트래킹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파일코인을 별도로 여러분들과 이제 공부한 다음에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만큼 어쨌든 간 관심을 갖고 있어요. 기관들에서. 근데 다만 초기에 너무 큰 관심을 받아가지고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여기에는 그러니까 뭐 외국뿐만이 아니고 한국에도 이상하리만큼 파일코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놀랐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눈물의 코인이긴 하지만 지금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지금 파일코인을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해도 저는 이 꺾이는 지점 있죠. 이 베스팅 꺾이는 지점에서 매수를 할 거예요. 이거 초기에 그러니까 이게 왜 눈물의 코인이냐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물량이 이게 말도 안 되는 물량이 한 방에 다 풀렸어요. 3억 개가 한 번에 다 풀리고 그 뒤에 베스팅 되는 거 보세요. 이 각도. 어마어마하게 각도가 높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초기에 베스팅이 엄청나게 풀린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그냥 제가 코인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수요와 공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파일코인 좋아가지고 수요를 많이 만들면 뭐합니까?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터지는데. 그러면은 결국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하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코인은 베스팅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꺾이는 지점에 들어가면은 충분히 매력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향후 뭐 파일코인이 워낙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좋은 코인이기 때문에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같이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이벤트 때문에 상승을 할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그 코인이 정말 좋으냐 안 좋으냐 그 코인이 정말 엄청난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원래 이거 기사에는 5개였는데 한 3개만 잘라가지고 제가 아는 코인들만 좀 가지고 와봤고요. 단기적으로 3월 달에 이벤트가 있는 건 맞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